오늘이 10월 14일이거든요. 근데 전일 13일 미국장의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2.83% 오르고 나스닥이 2.23%가 올랐어요. 뭐 영국 감세한 철회 이슈도 있고 영국 환율 문제도 있고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소강되어가는 이런 국면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흐름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봐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와 식품을 뺀 핵심 물가 지수거든요. 이 차트를 먼저 볼게요. 이게 200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의 차트인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만 해도 각도가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게 올라오다가 2021년부터 올해 2022년 보면 이게 각도가 완전히 틀려졌어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각도가 높아질수록 미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게 뭔가 좀 꺾이는 모습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도통 내려오질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물가가 지난해 몇 퍼센트 대비 올랐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음 차트, 전년 대비 증감률 차트가 중요한데 전년 대비 6.6%, 고점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가 했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핵심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택, 서비스 이런 쪽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야지만 이게 잡힐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지표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페드 있죠. 기준금리 결정하는 FOMC에서도 같이 봅니다. 얘네들이 예측 없이 그냥 우리가 보는 이 지표 보고 그대로 대응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긴 힘들죠. 굉장히 높게 또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현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예측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먼저 파란색 선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포함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리고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좀 전에 봤던 거는 에너지와 식품 뺀 거다 말씀드렸죠. 이게 검은 선인데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이거 악재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지 않냐 하면서 주식시장에는 이래도 저래도 지금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면서 짜증을 나게 할까요? 같이 움직여줘야 좋은 건데 왜 반대로 움직일까요? 이게 인플레이션 경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인력이 부족했죠. 그러면서 원자재 수급이 용이치 않았어요. 또 배송도 안 좋죠. 그러면서 우선 원자재 비용이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코로나로 사람이 없으니까 고용 비용이 증가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전가가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일단 원자재 비용이 먼저 떨어지고 있어요. 역순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단계인데 문제는 자본 비용과 그 고용 비용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임대료 부분도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떨어지질 않아요. 이해관계가 물려 있어서 인건비랑 주거비, 지금 기준금리도 빠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순으로 돌아가는 인플레이션이 잦아드는 속도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포함된 에너지와 식품이 포함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고 핵심 물가 지수는 잘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이 차트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에너지 가격은 거의 한 30% 40% 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주고 계시죠.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반면에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거비, 이게 6% 이상 7% 가까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지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르고 이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급 경로를 알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예측이 어느 정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쉽진 않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CRB 원자재 가격 지수예요. 에너지가 39%, 농산물이 41%, 귀금속이 7%, 산업 및 비금속이 13%예요. 제가 목소리가 약간 감기 때문에 마탱이가 가 있는 거 좀 양해 드리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너지와 농산물 등의 이런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이게 다 포함된 지수는 굉장히 높았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냐? 에너지와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항목이 이제 56.83%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합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요 서비스 항목인데, 요걸 또 뜯어보면 주거 서비스, 요게 32.47로 가장 커요. 다음에 메디케어가 6.86, 배송 서비스가 5.8, 이렇게 차지한다 이겁니다.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항목 가장 큰 거를 먼저 보면 6에서 7% 사이, 요 사이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세 항목 중에 주거비를 또 보면 역시나 거의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메디케어도 마찬가지로 거의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와 식품이 포함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렇게 떨어져 내리다가 나머지 품목, 핵심 소비자 물가 품목은 아까 차트들 대부분 7%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서 7% 선에서 이렇게 만나서 횡보 좀 하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왜 이런 전망을 내렸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원의 보고서 때문에 그래요. 이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주거비 항목 있죠. 요곳에 1년 정도 선행한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진로 미국 주택가격 인덱스, 요게 기준이 돼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조사를 했는데 2022년이죠. 올해 4월부터 고점을 찍고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어떠냐? 올해 2월부터 고점을 찍고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로 렌트 인덱스랑 진로 하우스 인덱스, 주택 인덱스 두 가지를 보는 건데, 두 가지 지표 모두 올해 2월부터 요 4월 사이에 고점 찍고 떨어져 내렸죠. 그렇다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주거비 증가율 또한 이게 쭉 좀 올라갈 수 있다가 2023년 2월부터 좀 주춤해져서 그 사이 한 4월쯤에 고점 찍고 떨어져 내리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7% 정도의 이렇게 보합을 보이다가 내년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사이에 고점 찍고 이렇게 떨어져 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급격한 원자재 가격의 변화가 없다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되겠냐? 일단 뭐 여기 고점을 찍는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뭐 그 후에는 뭐 적당한 시점에서 뭐 중단이 되겠죠. 그러다가 핵심 물가 지수가 2%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게 근데 뭐 2023년에는 어렵고 2024년쯤 돼야 2%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겁니다. 이것도 제 의견이 아니에요. IMF의 수석 연구원의 전망과 딱 일치하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결론이 지금 가장 합리적이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결론과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문제는 2024년이 되기 전에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안 되죠. 경기 침체가 발생할 만한 뭐 9.11 테러나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니면 이번에 무슨 영국발 위기, 아니면 중국발 부동산 위기 같은 게 터지면 바로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에 있어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지금 발표된 이런 경제 지표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제가 뭐 상승론, 하락론 어느 한쪽으로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그래도 변수가 많아서 제가 미래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근거 없이 그냥 뭐 제 감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보다 확률이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자주 들리셔가지고 솔직히 빼놓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죠. 왜냐면은 뭐 한 3개월, 6개월 전에 보시다가 한참 안 보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보면은 그간의 경제 지표들도 계속 변해있고 합리적인 예측도 계속 변해있을 거란 말이죠. 변수가 많으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할 거면은 제가 경제지표를 왜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빼놓지 않고 보셔야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는데, 빼놓고 보다 보면은 대응을 잘 못해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경기 둔화 상황이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경기 침체 후에 요 회복 구간에는 요번에 진짜 또 큰 돈 벌 기회가 옵니다. 그때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그때 손실도 회복하고, 정말 지금 큰 손해 안 내시고 현금하신 분들은 큰 돈 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놓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보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제가 매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